네, 2022년 8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몇 차례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가 2%포인트 하락하고 환율은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제가 춤을 추고 있죠.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죠. 또 얼마나 또 닥쳐봐야 그 세기를 느끼는 거고, 쓰나미가 온다는 건 알지만 닥쳐보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감당을 못하게 되죠.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이상하게 송금된, 해외로 나간, 홍콩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중동 국가로도 간 8.5조 원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이 전부 다 송금에 개입했으니 이게 만약에 북한으로 돈이 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한국 경제는 출렁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도대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정치를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믿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좌동훈, 그 다음에 이상민이 갈 거냐, 이상민이냐, 아니면 이복현이 갈 거냐라고 봤는데, 지금 윤 대통령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좌동훈, 우성동이에요. 권성동 씨한테 지금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권성동 씨하고 한동훈 씨가 열심히 싸워서 전선이 돌파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씨가 하는 거는 대체로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권성동 씨가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데, 언제부터 저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 세력들은 하도 욕심을 내고 잘 못해갖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한테 졌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빙의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지,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뭘 위해서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떤 정치개혁을 하는 어떤 하나의 선봉장으로 삼고 있으니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퍼펙트 스톰에 대처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7차 핵실험을 꽉 쥐고 있고, 중국이 우리한테 어떠한 압박을 가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가 칩4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경제가 출렁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바닥을 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좋은데 집 거래가 없으면은 경제가 얼어붙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오르던 내리던, 물가가 오르던 내리던 돈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 피가 안 돌면 죽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피는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 경제는 가는 거죠. 하다 못하면 도저히 안 되면은 일부러 건설 경기라도 일으켜서, 그건 잘 알다시피 미국도 그 경제 불황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테네시강 개발 계획 같은 SOC 투자 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일으켜서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집이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게 맞아요. 4대강 개발이라도 다시 하고, 지금 우리 지방 가보면은 도로는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한번 수운을 하기 위해서 운하를 파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해외 수출해야 되는데, 해외는 전 세계가 다 같이 경제 불황으로 겪고 있으니 이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길 때는 좋았고, 오히려 지금은 권력을 내놓은 이재명 씨가 나랑 같이 손잡고 해볼래? 나를 대화 파트너로 삼을래? 영수회담 제의하고, 영수회담 해주는 순간에 그는 무죄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정권을 되찾지 않았으면 지금 빽빽거리고 정의의 말이라도 할 텐데, 퍼펙트 스톰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 어떻게 다룰 겁니까? 분명히 휘청휘청하게 되면 크로스펀치를 먹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아요.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윤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이제 많은 찬사가 따르겠지만 실패한다면은 자기 살려고 그는 청와대에 안 들어간 사람 아니야? 거기가 왜 흉지야? 거기 들어가서 박정희도 뭐 다 국가를 일으켰는데 그 험한 데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자기가 해내야지 왜 가장 안전한 데로 옮겨? 자기 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대통령의 이런 비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고두고 역사적인 퍼펙트 스톰이 될 겁니다. 아마 보수 세력은 대통령 후보도 못 내고 기껏 냈다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진다. 지금 뭐 정무비서관실 중심으로 열 몇 명을 교체했다는 기사가 뜨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국힘당 내분 사태가 정리된다고 보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직도 지금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바운더리만 돌고 있어요. 정치적 인생은 정치권에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을 급격히 발전시킨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요. 조선시대 내내 대한제국까지 노론 세력이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제한테 병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이 되는 시점에서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공화정을 공부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확 한순간에 저 같은 백성을 국민으로 바꿔주면서 민주국가로 하게 만들었고 어떤 외교를 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변혁은 6.25 전쟁을 통해서 그때는 2차 대전과 6.25가 전쟁의 시기였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면서 가장 이 에너제틱하고 첨단이 그때는 군사였으니까 군사를 익힌 박정희 세력이 5.16으로 집권하면서 그때 한민당 세력이라든지 또는 이승만을 추종했던 자유당 세력이 집권하면 개혁이 안 되는데 완전히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럼 박정희 사후에 또 한 번 물갈이를 한 거는 신군부였습니다. 신군부는 같은 군부는 군부인데 박정희와는 전혀 다른 우선 결정적으로 단임을 실현해버렸고 그 정부화라는 문제를 정부화를 집어넣고 하면서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선 것들이 이제 육공화국 지금 체제인데 그리고부터 지금 노태우, YS,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8명의 대통령이 지나면서 그 8년이면 뭡니까? 58이 40년 조금 안 되게 변하면서 바꾼 게 앞에 세 대통령이 자기 재임 중에 바꾼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안 됩니다.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여기가 더러울 때는 바깥에서 강물을 끌고 와서 확 쓸려보내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박정희의 5.16, 전두환의 12.12, 그 다음에 해방 시기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걸 윤 정부가 지금 고만고만하게 고밥에서만 답을 찾고 있으니 또 야당은 야당대로 다시 도로 이재명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퍼펙트 스톰 이제 상당히 힘든 나라들은 다시 국가부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IMF 경제위기 같은 걸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빚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은행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이자가 한 2배로 올랐죠.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견디죠. 봉급이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즉 내놓으면 그 집이 안 팔리면 그게 5억짜리면 4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쭉쭉 경제 떨어지면 경제의 활력이 죽는 거죠. 그럴 때 북한이 쾅 때리면 더 얼어붙는 거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 거듭해서 계속 일선을 실천하면서 움직여라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천하의 인재들을 다시 한번 모으십시오. 그리고 경제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정치도 권성동 이런 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곤모술수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윤석열의 위기가 보수의 위기가 되고 보수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어서 잘 얘기하셨는데 그게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무 1, 2 비서관 바꾸는 정도. 그게 왜 정무 1, 2 비서관 어쩌다 공무원 된 그 사람들만의 책임입니까? 참 되게 답답해. 어디 한 군데라도 승전보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우 원자력하고 방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거 갖고 이 동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그냥 믿고 맡기고 못하면 그 사람을 교체하고 가야지. 계속 그 사람만 고집하면 어떡합니까? 한동훈 씨도 못하면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편은 뭉치고 나가고, 네. 그리고 그 서서히 힘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아웃시키고.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적들을 제거할 때 조용히 제거 잘했지 않습니까? 특히 박정희. 물론 안 되는 사람은 요란하게 한 적도 있지만 이준석이가 박정희에 있어서의 DJ 정도의 그런 거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절절매냐 이거야. 그래서 퍼펙트 스톰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용산에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했다. 목숨 한번 던지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방법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결심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